중정시력 30권 중종 12년 11월 1일 개유 첫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문소정과 연원전에 친제하다. 중정시력 30권 중종 12년 11월 1일 개유 두번째 기사 대선 허갱 장령 신년 지병 허위 정원 김광복이 아뢰기를 이성은의 상소는 이 행을 구제할 뿐 아니라 소 가운데 광패한 말이 많이 있으나 글을 올린 사람을 죄 주면 언로를 막게 되므로 감히 그 죄를 강청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준의 소를 보면 대간이 간사하고 참소하는 자를 두려워하여 그 죄를 힘껏 청하지 않았다 하여 비충이라 하였으니 신들의 벼슬을 빨리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주니 이 성은을 매우 미워하여 주벌하려고까지 한 것이요 오로지 대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시록 30권 중종 12년 11월 1일 개유 세번째 기사 전라도의 날씨가 봄처럼 따뜻하고 큰 비가 내리며 번개치고 우박이 내리다. 중조시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일 갑술 첫번째 기사 집이 박수문이 아뢰기를 이 성은의 소는 상하의 뜻을 어지럽히고 공론을 억누르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죄를 다스리도록 개청하려 하였으나 언로를 막게 될까봐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준의 소가 지당하고 신의 생각이 그르니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사피할지라도 어찌 서로 용납하지 않기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진저시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일 갑술 두번째 기사 장광필에게 전교하기를 기준의 소에 대신이 어질지 못하고 대간이 충성스럽지 않다 하였다. 시종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논함으로 대간이 취직하기 어려워한다. 시종일지라도 함께 의논하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근래 개인으로 대간을 공격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데 이러한 일은 전일 대신과 내가 다 온편치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대간의 거취가 매우 어렵게 되었고 내일은 방방이 있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그 소를 보니 대간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상을 책망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재상이 상의 뜻을 맞추느라고 면대할 때에 대간을 비방하였고 또 이성은을 편들어 근거 없는 말로 간곡하게 비호하였다 하였는데 과연 연방하던 날에 대간을 안정시켜서 조정을 진정시키기에 힘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천의를 돌이키지 못한 허물입니다. 신이 비염해야 마땅하겠으나 거기에 이른바 상의 뜻을 맞추고 이성은을 간곡하게 비호하였다는 것은 신의 본의가 아니므로 그태 인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소 가운데 있는 말을 취실하려 한다면 그 소에 이 성은을 주벌해야 한다 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형벌을 쓰는 것이 역시 경솔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말을 어찌 죄다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간도 자기들의 뜻을 아뢰면 그만이지 굳이 사직할 것은 없습니다. 전대간을 간 것은 과연 사체에 맞지 않거니와 또 어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대간을 동요시키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잔교하였다. 중조시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일 갑술 세번째 기사 대산 허광 집이 박수문 사간 김정국 장량 신년 헌납 이수동 지평 허위 정은 김광복이 다시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시록 30권 중종 12년 11월 3일 올해 첫번째 기사 대산 허경 대사관 한효원 집이 박수문 사간 김정국 장량신년 헌납 이수동 지평 허위 정은 김광복이 사피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사피하여 취직하지 않으니 오늘의 방방을 어찌해야 하는지 성부에 물어서 아뢰라 하매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초의 숙생이 의논드리기를 신대기 기준의 상소의 뜻을 보건대 오로지 대간을 공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재상 때문에 반론한 것입니다. 방방은 큰 일이므로 대간 없이 행할 수 없으니 대간으로 하여금 취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허경 한효운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와 대신이 다 취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빨리 취직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3일 을해 두번째 기사
권정례로 문무과의 방을 내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은기가 연방에 나오라는 말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삼공은 백간의 어른이니 논박을 받으며 행공할 수 없으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또 오늘 연방에 있다 하나 신은 사직 중이니 입참할 수 없습니다. 또 신은 전에 내 사의 제조를 겸하여 왔는데 요즘 또한 전함사 제조를 제수하였습니다. 제조를 많이 겸대하는 것은 법에 있어서도 안 되니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경이 행공하겠다는 뜻을 말하였으므로 나는 조리하고서 행공하리라 생각하였다. 이제 다시 사직하지 말라. 또 연방에도 참여하도록 하라. 전함제조는 해저가 의망하였으므로 겸대하는 것이 많은 줄 모르고 제수하였으나 이제 이미 제수한 것이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 하매 김은기가 네 번 아뢰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경이 사직 중이면서 연방에 입참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굳이 하게 할 수 없다. 제조도 갈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조 12년 11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오늘 신등을 연방하고자 하시나 죄수에 관하여 기록한 문안이 매우 번다함으로 조율한 몇 마디 말만 가지고 그 죄의 경중을 의논할 수 없으니 그 본론을 추구해야 하는데 상전에서 서로 문답하기도 어려울 듯하니 밖에서 의정에서 입품하도록 하고 나가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제변으로 말미암아 대신이 지금 추고 중인 도, 유, 부처에 해당하는 자를 소방하지 말자고 말하였으므로 각사로 하여금 수안을 초록하여 아뢰게 하였으며 친히 묻고자 하는 까닭은 상하의 뜻을 통하여 원유가 중도에 맞게 하려는 것이다. 경등이 말한 것도 과연 옳다. 수안이 매우 번다하므로 가추 상고하지 않으면 워낙 작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승지가 앞에서 아래고 경등이 좌우에서 서로 가부를 말하여 경중을 논의하면 상하의 뜻이 통할 수 있으나 밖에서 의논하면 의논이 혹하지 않아 혹경한 것을 중하다고 생각하여 방면할 만한데도 방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또 전에도 징계하여 소방한 예가 있으므로 오늘 친히 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요즘 한두 사람이 상언한 것도 경등에게 친히 물어서 처리하고자 하니 진대에 들도록 하라 하고 소지의 글 및 문성부정 이상과 신윤문의 아내 조씨의 상언을 승지 유은에게 내리고 이르기를 죄수들을 의논한 끝에 승지는 이 글과 상지를 좌우에게 고하라 내가 의논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내가 문선부정 이상 남천군 이쟁의 아들이다. 그 어미의 일을 호소한 상언을 보니 과연 억울한 데가 없지 않다. 이 부인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네 사람이 폐조에서 추행한 일이 있다고는 하나 누가 친히 보았겠는가. 전파된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가져올 수 있다. 성 밖으로 내치기는 하겠으나 어찌 틀림없는 일이라 해서 그랬겠는가. 종책이라고는 하나 모두가 촌수가 먼 족속들이므로 공액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종책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성 밖으로 내치기는 했지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에 관계될 것도 없는데 원망만 쌓게 되고 바야흐로 재변을 당하였으므로 아울러 의논하는 것이다. 성 밖으로 내치지 않은들 무슨 관계될 바가 있겠는가. 또 신윤문을 보면 실로 자기 공이 있어서 훈족에 기록되었으니 음공이 얘가 아닌데 동생의 죄 때문에 삭제까지 되었으니 어찌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당초에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인데 그때의 원훈이 다 서가하였으므로 이제 물어서 밝힐 수는 없으나 삭공은 애매하니 도로 훈적에 기록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었다는가 하였다. 이었고 영의정 정광필 등을 인견하여 무례배로서 폐조 때의 권세에 의지하여 폐단을 지었다가 원방으로 귀양 간 자들을 맨 먼저 의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귀양 간지 이미 10년이 지났거니와 유식한 자일지라도 폐조의 난정 때 역시 끊임없이 폐단을 짓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이 어리석은 무리이겠습니까?
범한 일도 종사에 관계되지 않으니 방면하여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다 사주에서 감사되었으므로 혹 정몰된 자도 있으니 어찌 폐단을 지은 자와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 중에 노로서 제 주인을 얽어매고 종류를 모해한 자가 있는데 다 강상에 관계되는 죄인이 가볍게 방면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그 경중을 상고하자면 의거할 데가 없으니 좌우에게 물어서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경중을 분간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 죄를 입은 지 이미 오래니 다 방면하여도 괜찮겠다 하며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당시에 죄를 얻은 사람은 경중 또한 반드시 알맞지는 않아서 혹 죄명을 정하지 않고 죄를 정한 자도 있고 그 죄명을 적지 않고서 후일에 상고하기로 한 자도 있습니다. 과연 노로서 주인을 얽어맨 자는 강상에 관계되므로 방면할 수 없겠으나 그 밖의 무식한 자라면 죄를 입은 지 이미 이제 12년이나 되었으니 방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시 중의를 주의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예조판서 권균이 아뢰기를 과연 그때 소문에 따라서 죄 주었으므로 혹 죄가 있어도 죄를 입은지 아는 자가 있으며 또 지금 죄명이 없으면 그 경중에 상고해야 하겠으나 특은을 베푼다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체 방면해야 합니다. 하고 좌찬성 김전이 아뢰기를 그 사람에게 죄가 있더라도 귀양간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으니 너그러운 법을 써야 합니다. 하고 형조판서 고영산이 아뢰기를 이 일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가선을 정몰당한 자는 거의 다 중죄여서 해조에서 반드시 정몰에 관한 문안이 있을 것이므로 의가할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륜을 무너뜨린 자는 상사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른 죄를 입은 자와는 차이가 있으니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범한 죄의 경중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겠으나 사실을 추문하지 않고 또 그 죄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정몰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니 죄다 놓아 주어야 마땅하다 하며 형조판서 심정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서 최 말동과 같은 자는 더욱 심합니다. 지금 죄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는 어디 가나 배단을 지었으니 이런 무리라면 가벼이 외사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호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무릇 정몰한 자는 다 중죄이기는 하나 과연 정몰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경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다만 노로서 제 주인을 얽어맸거나 제 가장을 때린 자는 잘 가려내야 합니다. 하고 우참찬 최숙생이 아뢰기를 혼란한 때를 틈타서 무슨 짓이고 다 하는 것은 소인이 의뢰하는 일이며 전도도 10년이면 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입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놓아주어도 됩니다. 또 정몰하였다 하여 죄가 중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로서 본주를 모해하려고 하여 윤리에 관계된 자는 가벼이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죄를 입은 자라면 놓아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주를 해친 자를 어찌 상과여 가려낼 수 있겠는가? 한때 각각 소문에 따라 죄 준 것이니 놓아준다면 죄다 놓아주어야 하리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정몰한 자는 해조에서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죄가 중하되 미처 정몰하지 않은 자는 있으나 정몰하였는데 그 죄가 경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과연 중죄라면 놓아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몰한 자를 해주에서 상고하면 혹 알 수 있는 자도 있겠으나 역시 죄명을 쓰지 않았다면 상고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는 천의로 짐작하여 처치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동안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면 다 놓아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 이 일을 의논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일 말하는 것 이 계명이 경륜에서 아랫 말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일은 분간하기 매우 어렵다 하였으니 죄다 놓아주는 것이 낫겠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귀한 것에도 폐단을 지은 자 최말동과 같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놓아준다면 사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 폐단을 지어 분배된 사람들을 범칭하는 것이다.
다 놓아주어야 하겠으나 그 가운데 강상에 관계된 자는 유사를 시켜 상고해야 한다 하였다. 또 급제 이후의 일은 이유는 전에 경주 판관이 되었다가 갈려올 때 면포 15동을 훔치고 주창에 넣어두고서 생리에게 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말한다. 정광필신 용계가 아래기라 이 사람의 일은 장주의에 관계되나 입기하지 않았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과연 바로 장지를 범한 것이 아니니 놓아주라 하였다. 또 내관 박인손의 일은 박인선은 전에 이어서 동구의 군사가 지키는 곳에서 말을 탄 채로 들어가다가 도리어 말리는 군사를 때렸다. 그것을 말한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그때 신이 내의원 제주로서 늘 이여소에 있었으나 들은 일이 없으며 가승지 이맥도 이 같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이 어느 날 보니 내관 박경리가 평소에 병이 있으므로 말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데 지키는 군사가 말리니 박경래가 채찍으로 때리고는 바로 들어오다가 신을 보고 놀라서 말에서 내리다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박경래를 박인손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오래전의 일이므로 확실하게 지적해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박인손을 주액하였는데 말을 타고 바로 들어간 것으로 말하면 의심 없이 확실하나 군사를 때린 것은 다소 의심이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런 물어볼 만한 사관인이 없으니 승지 사관은 뭐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이제는 이미 죄를 입었으니 놓아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고영산이 아뢰기를 신은 그 일을 모르나 이미 정죄하였으니 놓아주어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정죄할 때에 사관인을 추문하지 않았으니 이제 놓아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또 급제 강수창의 일은 강수창은 판결사 박호겸의 집에 분경한 죄를 범하였다. 논하였다. 정광필이 좌우를 보며 말하기를 이 일은 무 사람의 소문이 어떠합니까? 박호겸이 겸 판결사인데 죄를 함부로 범했다는 것은 실로 모를 일이요 하였다. 최숙생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죄악하인데 그의 노자가 낱낱이 복초하였으므로 죄를 입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분경은 그러나 이조병조의 당상에게 분경한 것과 같지 않으니 놓아주라 하였다. 또 급제 이줄의 일을 얘기하였다. 이줄은 정원을 거치지 않고 밀기하였으므로 남포에 귀양가 있었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죄를 입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나 무리가 흉흉하여 그를 옳게 여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그 죄상을 보면 역시 매우 긴 하지는 않으나 놓아주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대신과 교통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료를 모범하였으니 이제 놓아주더라도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이 일어나서 쟁론할 것이라는 말이다. 정광필이 서벽, 권균, 이하가 버려 앉은 곳을 말한다.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일은 어떠합니까? 하였다. 권균, 김전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그때의 소문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하고 안당의 의논들이기를 그 사람은 사람됨이 가볍고 조용하지 않으니 가벼이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정 최숙생이 다 아뢰기를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잠잡고 있다가 이르기를 앞서 놓아주기로 되었었으나 대간이 논액함에 따라 그대로 귀양가 있으니 지금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임종선의 일을 얘기하였다. 임종선은 전에 달리양 만호를 맡았을 때 갑사, 강, 제광 등에게 외적을 만나 서로 싸우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지레 두려워 움츠리고 끝내 권하지 않은 죄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싸움돼서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놓아주면 무엇 사람을 경계할 수 없으니 놓아주지 말라 하였다. 또 중이 상좌 등의 일을 얘기하였다. 중이가 범한 것은 중이 나라에서 쓰는 산혈이 위에 위롭지 않고 백성도 부성하지 못할 자리다 한 말을 상좌 양수인에게 말한 죄이며 상자가 범한 것은 중이 말한 요망한 말을 막동에게 퍼뜨려 말한 죄이다. 상이 이르기를 무릇 사람으로서 간사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잘못이 심한 것이나 이 사람들은 전혀 망령된 사람이니 모두 놓아주라 하였다.
또 부평감, 이여맹, 연양감, 이여경, 김만천 등의 일을 이 사람들은 박유령을 따라 함께 모욕을 무고한 죄이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다 망령된 무리니 모두 놓아주라 하였다. 또 빈양부수 이 세 번의 일은 이 사람은 상중인 여자를 간통하고 그 여자의 종을 타살한 죄이다. 논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상중인 여자는 범할 수 없으며 그 종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빨리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내관 성륜의 일은 이 사람은 성정색으로 있을 때에 상이 분부한 일이 아닌데도 그 짓으로 헛된 일을 말하여 제 기세를 보인 죄를 말한다. 상이 이르기를 환관이 기세를 보이는 것을 사림이 매우 미워하니 빨리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덕흥분수 이 존숙의 일은 이 사람은 동생과 화목하지 않은 죄이다. 논하인데 상이 이르기를 종친이 동생과 화목하지 않은 일이 자주 있으니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 상은 금부가 초록한 죄수이다. 유운이 또 형조가 초록한 죄수의 기록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었다. 그 가운데 재상 다펌에 있어 잘못한 자와 군사로서 대사한 자 같은 것은 다 놓아 주었다. 혹 시기로 남을 무고하였다가 반주화된 자가 있고 서로 송사하여 거짓하여 내어주지 않은 자도 있고 인신을 위조하거나 공문을 지워 없애서 관리를 속인 자가 있고 호강으로서 과약을 침노한 자가 있고 정당하지 못한 사이에 남녀의 욕정을 푼 자가 있었는데 작은 죄일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무릇 재앙의 일에 관계된 자는 작은 죄일지라도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예에 해당하지 않았다. 여는 전에 옥상에서 참새 새끼를 잡은 일 때문에 죄를 입어 정력된 사람이 있었는데 정광필 신 용계 가리기라 이것은 아이들의 짓일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정전에는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놓아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미 한낮이 되었으나 수아는 아직 반도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이 안으로 들어가 전가하기를 경등은 한문 밖으로 물러가 점심을 먹은 뒤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매 장광필들이 나오니 어선과 선원을 내렸다. 지금 조금 지나서 상이 다시 나오며 정광필 등이 도로 입시하였다. 상이 성정세 박승은을 돌아보고 기한 말을 하였으나 말소리가 작아서 들을 수 없었고 조금 있다가 상이 또 박승은을 돌아보고 귀한 말을 하였으나 말소리가 작아서 들을 수 없었는데 박승은이 서너 번 응답하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지나서 박승은이 안에서 나와 상에게 아뢰니 상이 또한 기한 말을 하였는데 박승이 한 번 응답하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양사 성상소가 이미 와 있었으나 이를 아뢰지 못하였다. 상이 박승은과 응대하는 것은 말은 들을 수 없었으나 아마도 양사의 친계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날이 저물었는데 아직 다 아뢰지 못한 수안이 많으므로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 아뢰지 못할 것이니 내일 다시 아뢰도록 하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내일 이어서 아뢰야 하겠습니다 하고 고영산이 아뢰기를 폐조 때 폐단을 지어 정속된 사람들이 범한 죄의 경중은 형조를 시켜 상고하여 아뢰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 경중을 분간해야 하겠으나 당초에 이미 소문에 따라 주의를 정하였으니 이제 그 정상을 따져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놓아주라는 성전을 아직은 봉행하지 말고 다시 중론을 거두어 처치하소서. 지금 다 놓아준 다음에 어찌 말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없더라도 윤석은 정속된 자이다. 윤석의 무리가 한 나쁜 짓은 매우 중하여 사람의 두 손바닥을 합쳐서 노끈으로 깨기까지 하였으니 그 사람은 가벼이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는 추구할 수 없을 듯 하나 추구하여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심정 조계산 같은 전국에 참여한 자라면 잘 알 것이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심정이 아뢰기를 윤석 같은 무리가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한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혹 경하다고도 하고 중하다고도 하므로 경중이 다르니 신으로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의금부에도 상고할 만한 문서가 없는 자가 있으니 여기서는 재상들이 각각 보고 들은 것으로 그 경종을 천천히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주일을 의논할 때는 무엇 때문에 주일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한때의 소문으로 경중을 가름하여 주일을 정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의 소문으로 경중을 가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정강필이 아뢰기를 드러나게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한 자는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39권 중종 12년 11월 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아뢰었던 무격, 화종해, 이숙춘, 김순농, 유영정, 남곤, 성세정, 김세균, 유계종, 조방정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이행의 일로 아뢰기를 정계에 비록 성언의 소를 채용하지 않았다 하셨으나 소 가운데 말은 다 이행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인데 소가 들어가고 나서 특지로 이행을 서용하였으니 소의 뜻을 채용한 흔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중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니 모름지기 개정한 뒤에야 무사람의 의심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헌부가 홀로 아뢰기를 한 숙세 이창, 이양, 남궁필 등은 집을 제도에 지나치게 만들고 지극히 사치함으로 한문하였다가 한거하고 승복하지 않으면 나오게 해서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나 버려두라고 명하셨습니다. 혹 죄로 벌하지는 않더라도 그 집이 제도에 지나친 것은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집의 칸수가 법제보다 조금 지나칠 뿐이라면 버려두겠으나 이 사람들의 집은 굉장하고 사치한 것이 궁궐과 다름없으니 신하로서 어찌 감히 이런 데에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빨리 헐어버리게 하소서. 또 오늘 사관이 다 그 사의에 사진하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추구하기를 청합니다. 작년 신년이 이 일을 아뢰고자 하였으나 입직한 사관 2인이 다 연방에 입시하였으므로 예문관의 사진한 사관을 불렀으니 쓰나 오지 않으면 추구하기를 청한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 숙창 등의 집은 다른 관례대로 처치하도록 하라. 사관들은 추구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한 숙창의 죄를 버려두겠으나 제도에 지나치게 집을 만든 것은 헐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은 한 추위이므로 독촉해서 헐게 할 수는 없으니 천천히 헐도록 하라.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4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홍문관이 어제 생기를 올리지 않았으니 입번할 차례를 당했던 관원을 추구하소서. 또 경년에 들 차례가 된 사람들에게 들기를 청하는 서리가 내 관원에게 들기를 청하였으나 다들 유과에 들지 않았는데 드디어 다른 관원에게 들기를 청하지 않고 말았다 하니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생기는 경영, 거둥 등 임금에 관계되는 행사나 수기 등에 참여하는 관원의 성명, 군사 인원수, 배치 상황 등을 적어 임금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아뢰는 문서를 말합니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4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절사 김근사가 장계하였다. 임천사는 생원, 유맹리언은 여러 달 병을 앓는 아비를 밤낮으로 곁에서 모셨고 병이 위독해서는 똥을 맛보았으며 아비가 죽고 나서 여묘살이를 하게 상제에 관한 모든 일을 한결같이 가래대로 지켜서 하였으며 계모가 살아있으므로 왕래하며 무난하였으나 제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또 제 얘가 민첩하고 풍부하여 기량이 너그러워서 첨가할 만합니다. 서천사는 진사, 홍 등은 여러 번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하며 관부에 들어가지 않고 고장 사람을 가르쳐서 고장 사람이 교화되었습니다. 전 이 사는
최우는 독실한 뜻으로 학문을 좋아하나 알려지기는 바라지 않으며 어버이를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데 한결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예산사는 진사 이사금은 성품이 본디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상제에는 한결같이 예제를 따릅니다. 생원 민회현은 기도가 침착하고 의연하며 마음가짐이 가상합니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대신들을 인견하였다. 장광필이 아래기를 패조 때 패단을 지은 사람들의 일은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가벼이 놓아주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정몰당한 죄입니다. 이를테면 거짓하여다가 판결 뒤에도 ing집되는 자는 그 정상이 이토록 심한 것은 아닌데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중한데도 용서받는다면 소방의 사죄에도 불과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의 일은 의금부가 그 사실을 따져 살펴보아도 실정을 알아낼 수 없는 자가 있으며 또 재상들이 듣고 본 바로 의논하여도 경중이 알맞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놓아준다면 다 놓아주어야 하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다 놓아주지 않아야 한다. 또 양계는 백성을 옮겨다가 변방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곳에 옮겨 살게 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이미 처자가 있고 상업이 안정한 지 오래니 지금은 아직 그대로 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단가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어제 놓아줄 만하다는 뜻을 아랭까들간 대개 죄를 입은 지 오래므로 놓아줄 만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놓아줄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죄를 정할 때에 그 정상을 따지지 않아서 경중을 마땅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죄를 입은 지 세월도 오래 지났으므로 놓아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며 최숙생이 아뢰기를 임금의 큰 도량으로 사람이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옮겨 산 지 이미 오래고 또 다 생업에 안정하였으니 병방을 충실하게 하는 도리로 그곳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지금은 아직 놓아주지 말고 그대로 그것에 두도록 하라 하였다. 또 역적 이 시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난역의 연좌에 대해서는 본디 국법이 있고 또 이것은 조종조의 이름으로 경중을 가리기 어려우듯 하니 가벼이 놓아줄 수 없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과연 조종조의 일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종조에서 거의 다 소방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함경도 관찰사였으므로 북도의 인정을 하는데 북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제껏 이 시혜를 옳게 여기니 지금 경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좌우의 뜻이 다 경중을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하니 의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논할 것 없다 하였다. 또 역적 이 과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참으로 반역하였다면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정면연의 일이므로 내가 친히 아는데 워낙 큰 죄이었다. 동생은 놓아줄 수 없으나 삼촌 같은 사람들은 함께 의논할 만하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 과의 일은 반역한 것이 지극합니다. 다만 변변치 못한 마음은 가졌으나 일에는 드러나지 않았고 난을 일으키려 꾀했다는 날 이 과는 아비의 무덤에 있었다고 하므로 특별히 천언을 잊기 바라는 물론이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추관이 이제는 다 없으니 그 경중을 물을 수는 없으나 삼촌 같은 무리는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며 고영산이 아뢰기를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아랫사람으로서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영란에도 경중이 있고 옛 제왕의 도리로 논하면 죄가 서로 미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재단하여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잡아오던 날에 아비의 무덤에 있었다고 하였다면 이것은 말이 변변치 못한 것에 불과하니 상께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 신용계가 같은 말로 아뢰기를 마음만 가졌더라도 그 죄가 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생과 삼촌은 역시 차이가 있으니 삼촌은 놓아줄 만하다 하며 유은이 아뢰기를 이과의 삼촌은 이미 놓아주었으니 손녀의 삼촌도
이 과의 삼촌과 같은 예로 처리하리까? 소년은 이가와 같은 때에 함께 주의를 입은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가 같으면 같은 때에 함께 주의를 입은 사람 모두 놓아주라 하였다. 또 역적 신복이에 연좌된 사람의 일은 논하였다. 정광필 신용계가 같은 말로 아뢰기를 이 사람의 일도 잘 알 수는 없으나 다만 변변치 못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니 이 과의 일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과연 이 과의 일과 같으니 삼촌은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박영문 신윤무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 신윤무가 죄를 입은 것은 같으나 신윤무의 죄는 박영문과 같지 않다. 알면서 고하지 않은 것이니 참으로 반역을 꾀하는 자는 아니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도 추국에 참여하였는데 신윤무가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박영문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신윤무의 동생과 삼촌을 다 놓아주는 것이었다한가 하며 좌우가 다 아뢰기를 상교가 마땅하십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윤무의 주의상은 신복이에 비하여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복이는 스스로 역적의 마음을 가졌고 신윤무는 알면서 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며 정광필이 서백에 묻기를 상교가 어떠합니까? 동생과 삼촌을 다 놓아줄 만합니까? 하였다. 김전이 아뢰기를 죄를 입은 당시에도 사람들이 신윤무와 박영무는 차이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이 일은 상께서 환히 아시니 상께서 재단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신윤무의 동생 삼촌은 다 놓아주라 하였다. 또 김종서, 이석정, 송석동, 안호인, 정유, 봉석주 등의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정해년보다 오랜 일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다 조정조의 일이니 분간할 수 없을 듯하다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얼마 없고 그 자손 중에 상언하여 진수하는 자가 있으면 이미 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통되지 못한 자는 먼 곳에 귀향하고 매우 미열하여 진수하지 못한 자들 뿐입니다.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상고할 빈거가 없습니다. 하고 정광필 고위형사니 같은 말로 아뢰기를 이제 60여 년이 된 일이니 의논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오래되었으니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또 신사년, 을유년, 정축년 등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다 알 수 없으므로 의논에 아뢰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랜 일이니 의논할 것이 없다 하였다. 무자년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의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이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심정이 아뢰기를 그때 이후 사람들이 다 죄를 입었는데 그 뒤에 많이 상언함에 따라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성지로 있을 때 이 과의 일 때문에 무자년의 일기를 상고해보니 당시에 남이와 이웃에 살던 사람과 같은 계에 살던 사람이 그 음모를 모르는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되었으니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오랜 일이니 의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되었으니 의논할 것 없다 하였다. 또 무년의 난신에 연좌된 사람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미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매우 밉다 하겠습니다. 아니 고 심정이 아뢰기를 이들은 다 미열하여 스스로 보전할 수 없는 자들이니 놓아주어 돌아가게 하더라도 전택이 없어서 생업에 안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도 죄를 입은 지 세월이 오래니 의논할 수 없다 하였다. 유운이 사홍부에서 현재 추고 중인 일을 아뢰었다. 집을 제도에 지나치게 만든 사람들의 일을 논하기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집이 제도에 지나친 것도 그러니 제도에 지나친 것은 워낙 헐어야 마땅하다. 다만 인가를 헐어버리는 것은 역시 매우 큰 일이므로 내가 어렵게 여겨서 대신에게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매 최숙생이 아뢰기를 이 일에 관해서는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실로 이 의논을 내서 전에도 여러 번 적발하여 헐었으나 헐고 나면 다시 짓습니다. 그 중에 더욱 심하게 사치하고 화려한 것은 더욱이 헐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많이 헐었으나 대간이 이제 어제 다시 논게하였다. 그러나 그 죄는 버려두어야 하겠다 하며 최숙생이 아뢰기라. 헐고 나서 다시 짓는 것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좌우가 다 잠잠고 있었다. 또 관물을 첩으로 거느리는 일을 아래게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이런 무리는 전에 다 송사하였으니 이미 지난 일이다. 관물에 대해서는 법사가 처치하도록 하고 죄는 버려두도록 하라 하며 김전이 아래기를 수령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일체 송사하여 영송의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전에 송사한 사람도 이제 다 동반에 제수되었으니 이 사람들도 버려두어야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대신 중에 송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처음으로 법을 세운 때였으므로 다 송수하였다. 이제는 버려두어야 하겠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전후가 죄는 같으나 지금은 소방하는 때이니 버려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물을 독촉에서 보내게 하는 일은 성전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정건이 진을 버리고 제 집으로 미리 돌아간 일을 논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변방진에 관한 일이므로 중시하지 않았으나 안 되는데 제 마음대로 진을 떠났으니 아주 그럽니다. 하고 좌우가 다 아뢰기를 이런 일은 꼬투리를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 때문에 아니었는데 아니면 까닭없이 마음대로 돌아왔는가 참으로 병을 알았다면 용서해도 될 듯 싶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병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릴까봐 나온 것입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판관도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런 꼬투리를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고 형산이 아뢰기를 제주는 이미 매우 피폐하니 새 목사를 빨리 부임시키도록 해조에 분부하소서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제주는 왕하가 잘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그 사람들이 마치 오랑캐와 같으니 반드시 어진 목사를 얻어야 그 백성이 생업에 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거는 본디 추구해야 하겠으나 병이 있다면 절로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추구할 것까지야 없지 않겠는가 하며 좌우가 다 아뢰기를 마음대로 대진을 떠난 것은 매우 옳지 않은데 이런 일을 너그러 용서하게 되면 뒤에 반드시 관례가 될 것이니 꼬투리를 열게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추구를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소방의 인원이 끝나니 사유 받을 자가 79인이었다. 유은이 또 어제 내린 소지서 및 문성부정 이상과 신윤문의 아내 조씨가 조씨의 상은을 좌우에게 보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문성부정이 소청한 일은 사람들도 친히 볼 수 없었던 일이고 무리의 풍문에 따라 논한 것입니다. 또 성 밖으로 쫓겨났으나 공공하기까지는 않고 성 밖에도 원택이 있으며 물이도 죄를 씻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신유문은 전공 때에 공이 있다 하니 상께서 재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시 원훈이 다 죽었으므로 물어볼 데가 없고 국가에 큰 공이 있는지는 신도 모르니 훈적에 도로 기록하는 것은 옳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으로 도로 기록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과연 기공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도 억울할 듯하니 상고할 만한 일이 있으며 상고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박원종 성희안에게 들으니 그 이 할 때에 신윤문이 여기저기 왕래하며 큰일을 서둘러 성취시켰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지는 신도 잘 모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이 상은한 일은 알아볼 만한 빈거가 없으니 대간도 한때의 의논에 따라 말한 것이니 반드시 문 밖으로 내칠 것은 없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문 밖에도 살만한 곳이 있어 전에도 문 밖에서 살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 밖으로 쫓아낸 것과 스스로 가서 사는 것은 차이가 있고 이것은 죄를 정해서 내보낸 것이다 하며 정광필 신용계가 같은 말로 아뢰기를 성 밖으로 내친 지 오래지 않아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사죄에 어떻겠습니까? 유의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중의에 의하여 성 밖으로 내쳤거니와 이제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라도 중의가 여전히 시끄러우면 말할 만한 일이 더욱 많아질는지 모릅니다. 죄를 씻어주려 해도 어렵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패조의 궁금의 일은 내가 아는 바가 아니나 문 밖으로 내친 까닭은 무리를 사실로 삼았기 때문인데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없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도 들은 적이 있거니와 이미 물리에 나타난 뒤에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애매한 일을 말해내지 않으면 풍속에 있어서 아름답겠으나 이제 이미 물론에 나타났으니 죄를 씻어주려 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절로 사람들이 허실을 다 알게 둘 것입니다. 하였는데 좌우가 다 다시 논하였다. 고영산이 아뢰기를 요즘 평안도의 계본을 보니 달자가 조선이 군사를 보내어 우리를 치게 하였다 한다 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까닭은 우리 변방을 침노하려고 꾀하는 것인데 지금 그에 대한 조치에 뜻을 두지 않으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기 말썽거리를 만드는 데는 침노할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본도의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지금 신칙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고영산이 아뢰기를 그 도에는 예전에 용맹하는 군사가 없었고 근래로 초출하여 분방하나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기 얼음이 언 뒤에는 군사를 원, 보내어지게 한 원수를 갚겠다 하니 국가의 방어에 관한 조치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재변이 짧고 평안도의 성식이 끊이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변방의 말썽이 있을 듯하며 뒤의 정상으로 보아도 보장할 수 없으니 방어에 관한 조치를 각별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 형산이 아뢰기를 정은부는 수사로 재임할 때 상을 당하였다가 이제 상을 벗고서 임관하였으나 신이 듣기로는 감사에게 정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가 있는 쓸만한 사람이며 지금 무번의 통정과 이품 중에는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 정은부에게 하사하시어 불러와야 합니다. 하서하시어 불러와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정은부는 본심 무죄가 있으니 불러와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서 한 사람 자리에 있는 자가 또 있으면 역시 불러서 써야 한다. 하며 고영산이 아뢰기를 이순이라는 자는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정사하고 돌아갔으나 그 계모의 나이가 많지 않으니 이 사람도 불러서 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람은 서반의 상당한 벼슬에 사용하도록 하라 하며 고 형산이 아뢰기를 신계종도 영예부사로 거전하였으므로 2년이 지나서 서용해야 하겠으나 이 사람도 서반의 벼슬에 쓸만합니다. 지금 위장들은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게 되어도 모두가 공시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자들이며 홍문신이 있고 남행도 있으나 다 늙었으므로 이런 사람들은 급한 일에 워낙 보탬이 없으니 일이 없을 때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하였다. 준조실록의 30권 중조 12년 11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이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감찰은 본부에서 하관이며 본부는 예모로서 서로 대우하는 것이 매우 준엄하므로 차서대로 지형하는 법인데 오늘 지비가 부에 들어올 때 감찰이 전혀 지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이미 공함을 냈는데 상시에는 본부가 공함을 내면 의뢰 재직할 수 없습니다. 감찰 12원이 추구를 당하였으니 빨리 채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감찰들이 본부에 추구를 당하였으므로 재직할 수 없는 형세이니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등중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오경에 목성이 태미서원 안으로 들어갔다. 경은 밤을 다스스러 등분한 시간의 단위이다. 일경의 시간은 계절에 따라 조금 길어졌다 짧아졌다 약 2시간이다. 태미서원은 북도의 남쪽을 말한다. 익수, 진수, 북쪽에 있는 별자리다. 별이 괄호 모양으로 벌어져 있어 울타리 모양이므로 원이라는데 그 중에 서쪽 것을 서원이라 한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1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김정국이 아뢰기를 근자의 대간을 간 일은 중에서 보고 듣기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제임금이 이미 언책을 맡겼으며 그 사람이 오히려 말을 다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중에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그러이 용납하고 아뢰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대개 성품이 본디 충직한 사람이라면 위험과 형벌과 화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말을 다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겠으나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임금은 너그러이 용납하여 말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언관을 주에다 갈았으니 성덕에 매우 누가 됩니다. 글년 이래로 상께서 강학을 날로 도타이하고 뜻을 기울여 다스리기를 꾀하고 착한 말을 즐겨 들으심으로 말을 아뢰는 자가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상께서 3대 이후에 범상한 임금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어찌 지나친 말이 없겠습니까? 이 행은 문학에 능한 선비로 지금 명망이 중함으로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칭하는 것을 재상들은 다 지나치다고 합니다. 이 행이 만약 참으로 정인이라면 말과 마음이 곧 정인과 맞을 터이니라 그 사람은 워낙 단연히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한때의 탄핵하여 논한 사람이 아마도 그가 마침내 나라의 일을 그르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칭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험사하고 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소인인데 이는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며 또 고집불통하여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소인이 아닐지라도 마침내 혹 나라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간이 이 행을 논박한 말이 어찌 놀랍기까지야 하겠으며 인정도 어찌 흉흉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이 성은도 상은의 뜻을 엿보고 시비를 현혹하여 상께서 한때의 아름답고 착한 언론을 다 허망하게 여기시게 하였으니 그 실책이 깊습니다. 그 말에 자기와 뜻이 같은 자는 착하게 여기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나쁘게 여긴다 했는데 이것은 대간이 입을 다물고 손을 묶고서 인물을 공박하지 못하게 하니 참 소인이더라도 대간이 탄핵하여 논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은의 실책이 이렇게 심한 것입니다. 위로는 선을 좋아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억제하고 아래로는 충직한 말을 배척하는 것이니 이 성은과 같이는 상소라 하여 죄 주지 않았으나 안 됩니다. 대저소장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궁벽한 여왕의 삶에서 뜻은 옛사람을 좇는 포위의 선비 중에 내 임금이 걸왕, 주왕, 유왕, 여왕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적하여 숨김없이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니 죄 주지 않았으나 안 됩니다. 상소라는 데 있어서는 같을지라도 사정의 구분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고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한 소제 때에 상관 글 등이 곽강의 충성을 미워하여 그 짓으로 연왕의 글을 만들어 올렸으나 소재가 어리기는 하나 아주 밝고 슬기로움으로 능히 그 변을 살폈기 때문에 엄패당하지 않았거니와 만약에 속았다면 그 화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환제 때에 이르러 이응 두고의 무리가 청론을 격양하였는데 그때 간사한 사람들이 상사여 태학의 유생을 길어 봉당을 맺어 조종의 정사를 비난하였다 합니다 하였으나 환제가 어리석은 임금으로 마침내 살피지 못하여 동안에 큰 화의 터전을 장만하였으니 이것은 경계하는 거우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행을 특별히 사용하는 것도 이성은의 소가 들어간 뒤에 있었으므로 무사람의 뜻이 의욕을 풀지 못하니 이 행도 빨리 개정하여 무사람의 의심이 절로 풀리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것은 지당하라. 대간을 간 것이 마치 이성은의 상소한 뒤에 있었으므로 아래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가 있으나 그 때문이 아니다 하였다. 김정국이 아뢰기를 대간이 의논할 때 혹 남의 잘못을 공박하기도 하고 임금의 잘못을 말하기도 하는 것은 다 제 몸에 이롭지 않은 일이니 스스로는 논핵하려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애써 쫓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남고는 전에 동료와 함께 진수하기로 의논하고서 우리 서로 보고는 긴급하지도 않은 병을 핑계삼아 집에 물러가서 끝내 서명하지 않았으니 대간의 분기를 이처럼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대간의 채무를 잃었는데도 찬성으로 높여 제수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될 일이니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하고 하중의 이숙춘, 김순농, 유영정의 일을 논하였으며 지평 허비가 아뢰기를 요즘 상께서 대간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싫어하는 기색이 많이 계십니다.
대간이 은책을 맡으면 말이 반드시 격절하고서야 상청을 놀리킬 수 있으므로 말이 늘 격절한 것인데 말이 지나쳤다 하여 간한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말이 지나쳤다 하여 간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재상이 연방할 때 대간이 그러다고 앞을 다투어 말하고서 물러나와서는 관례에 따라 갈지 말기를 청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이성은의 소를 광폐하다 하고 이행은 대신의 청구에 따라 서용해야 한다고 하나 이성은의 소에 따라 서용한 듯 하니 이행의 벼슬을 개정하소서 하고 시독관 김구가 아뢰기를 이성은의 상소가 한번 총명을 더럽힌 이후로 모든 일이 날로 굴러갑니다. 대간을 갈고 이행을 서용한 데 대하여 아랫사람의 의혹이 자심하고 사기가 꺾였으니 마침 간사한 사람이 중간에 숨어들어 공론을 억제하고 선율을 배척하여 비어를 만들어서 시비를 흐르게 하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대간이 어그러져 다투어 화합하지 않는다 한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이 성은의 소가 시비를 흐리게 하고 흑백을 어지럽혀서 임금에 잘 다스리라는 마음을 끊으려고 조정이 다 그 직사를 다하지 못하고 왜 이를 애만 따른다고 하고 또 대간이 인물을 공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이 같은 자는 착하다 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나쁘다 한다 하였으니 상의 동요시키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재상을 이간한 것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처럼 참으로 화합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렇듯이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는 너그러이 용납하고 대가는 죄다 가시니 이는 간사한 사람으로 알고 사항의 깊이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은 뭔데 학식이었고 다만 주석을 좋아하고 말달리기를 일삼는 한낱 도박과 사냥을 잘하는 자일 뿐인데 부자간에 무리하기가 마치 개돼지 같습니다. 그가 급제할 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고 이번에 한 상소는 어떻게 한 것인지 사람들이 다 의심하거니와 이성은은 편지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이행의 사람됨도 화평하지 않고 또 집요하여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기고 나쁜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그르친다고 지칭하는 까닭으로 말하면 잘 모르겠으나 대간이 논한 바에 어찌 연유가 없겠습니까? 꼭 집요하거나 화평하지 않다가 그 배가 마침내는 나라를 그르치는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국이 아뢰기를 이 성은의 소 가운데 이렇다면 금세의 사람들은 한 걸음에 요순 같은 지경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매우 무식한 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인도함에 있어 반드시 요순 같게 하려고 바라고 그 성심을 임금에게 미루어 간다면 무슨 일인들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요순 같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른바 우리 임금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는 것이니 이 성은이 임금을 해치는 것이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은 요순과 같게 되려고 스스로 바라야 하고 유자는 공명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바라야 하는데 이 성은의 말은 요순과 같게는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그 말이 믿음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만하다. 남군이 헌장으로서 진소하자는 의논에 참여하고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형적으로는 그런 듯하나 병은 역시 무상한 것인데 어찌 병을 핑계하여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김정국이 아뢰기를 특근대 부제하 김정이 귀양하여기 위하여 정사하니 명하여 왜 임을 제수하셨다 합니다. 아들의 정에 있어서는 옳은 일이고 상께서 효리로 나라를 다스리시나 사람의 거취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지금 쓸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어미 나이가 노모에 이르지 않았고 따로 형제가 있으니 신은 상께서 귀양을 가베이 허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어미의 나이는 70에 이르지 않았으나 정상은 중함으로 근처의 외관을 제수하였다 하였다. 위가 또 하종해 등 사인 및 성세정, 정세균, 김세균, 유계종 등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논박받은 자가 많으나 버려야 할 것까지는 없다면 갈 것 없다 하였다. 김정국이 또 조방정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방정은 이조에 물어서 처치하겠다 하였다. 준조 7월 30권 중종 12년 11월 6일에는 모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간관이 조방정은 장관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그 인물을 내가 모르니 이조에 물으라 하며 이 조가 아뢰기를 조방정이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간이 공론으로 아뢰었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전실록 30권 증종 12년 11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리기란 이 행을 특별히 소용하였으니 이 성은의 소의 뜻을 미덥게 여긴 형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들이 다 대간을 의심하고 광폐한 말을 믿어 미혹되어 성심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 빨리 개정하소서. 그런 뒤에야 아래 사람의 의욕을 깰 수 있습니다. 남고는 헌부의 장으로 동료와 함께 상소를 의논하고서 마침내 병을 핑계하였으므로 크게 대간의 채모를 잃었으니 빨리 갈아야 합니다. 하고 또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